서울의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비좁은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이 모든 풍경은 김민지에게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22살, 한창 꿈 많을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이 초라한 공간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민지야, 아침 먹어라.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다. 이명숙은 낡은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냄비를 들고 나왔다. 그녀의 손은 주부 습진으로 거칠어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과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다. 명숙은 민지의 엄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거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어 민지를 뒷바라지했다. 그녀의 삶은 오직 딸을 위한 희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아꼈다. 민지는 식탁에 앉았다. 김치찌개의 냄새는 그녀에게 익숙했지만 그 냄새는 그녀의 가난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우는 듯했다. 그녀는 국자를 들고 찌개를 뜨려는 엄마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그 손에서 그녀는 자신의 벗어나고 싶은 삶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삶은 더 이상 싫어.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 엄마, 나 바빠. 대충 시리얼 먹고 갈게. 민지는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엄마의 서운해하는 표정을 애써 외면했다. 명숙은 딸의 차가운 태도에 익숙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그녀는 민지를 이해하려 애썼다. 자신이 가난해서 딸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민지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 그녀는 늘 친구들에게 우리 집은 너무 멀어서 그래라거나 최근에 이사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라는 식으로 변명했다. 그녀의 휴대전화 속 사진첩에는 화려한 카페에서 찍은 셀카나 값비싼 옷을 입은 친구들과의 모습만 가득했다. 엄마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엄마의 존재를 지우려 했었다. 어느 날 민지는 길을 걷다 우연히 검은색 고급 세단이 자신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뒷좌석에는 중년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우아함이 넘쳐났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인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 같았다. 잡지에서 본 유명 인사 강서연 대표였다. 국내 굴지의 패션 대기업 퀸즈 그룹을 이끄는 여성 리더. 민지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갈망이 타올랐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런 삶을 살고 싶어.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강서연의 화려한 삶을 비교하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강서연의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학력, 그녀의 경력, 그녀의 성공 비결, 그리고 그녀는 강서연이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민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계획이 떠올랐다. 민지는 그날부터 강서연 대표를 추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참석하는 모든 강연회와 자선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강서연의 눈에 띄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녀는 강서연이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그녀는 강서연의 비서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스케줄을 알아냈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수없이 만들었다. 민지의 계획은 치밀했고 그녀의 영위는 완벽했다. 그녀는 강서연에게 자신의 뛰어난 지성과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이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를 어필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한 배경을 은근히 내비치며 강서연의 동정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녀는 강서연의 눈에 자신이 재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불우한 청년으로 비치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연극을 준비했다. 강서연 대표는 민지의 존재를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강연회마다 늘 눈에 띄는 열정적인 눈빛의 젊은 여인.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그녀의 질문들. 강서연은 민지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민지에게 직접 말을 걸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민지는 강서연에게 자신의 꿈과 열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성공에 대한 강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민지의 그런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명숙은 딸의 이상한 행동 변화를 눈치챘다. 민지는 매일 밤늦게까지 외출했고 그녀의 눈빛은 늘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엄마에게 점점 더 차갑게 변했다. 엄마, 제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저 부끄러워요. 민지는 노골적으로 엄마와의 관계를 부정하려 했다. 명숙은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난해서 딸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명숙은 민지의 방에서 강서연 대표의 사진과 기사 스크랩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딸이 성공한 여성 사업가를 동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기특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딸이 자신을 떠나 다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혹시 네가 강서연 대표님처럼 되고 싶은 거니?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좋겠다. 민지는 엄마의 질문에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 필요 없어. 엄마는 그냥 엄마 할 일이나 해. 그녀는 엄마의 따뜻한 시선을 외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엄마의 존재가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서연 대표의 품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엄마의 가난한 삶이 아닌 강서연 대표의 화려한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자신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이미 엄마와의 얇은 끈마저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삶을 향한 맹목적인 갈망과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민지의 삶은 강서연 대표의 존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녀는 강서연이 참석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 행사를 꿰뚫고 있었고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다. 강서연의 눈에 띄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집요했다. 그녀는 강서연이 관심을 보이는 예술 작품에 대해 미리 공부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와인 종류를 외웠으며 그녀의 사업 철학을 자신의 것처럼 이야기했다. 민지는 자신의 타고난 아름다움과 영민함을 이용해 강서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 대표님, 얼마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민지는 강서연의 강연회 뒤풀이에서 그녀에게 직접 다가가 밤새워 준비한 기획안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한 열정으로 빛났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민지의 기획안을 받아들었다. 민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리적인 전개에 강서연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민지에게 흥미를 느꼈다. 강서연은 민지에게 멘토링을 제안했다. 민지 양, 당신에게는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군요.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그 제안은 민지에게 꿈이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였다. 민지는 강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강서연의 개인 비서로 일하며 그녀의 모든 것을 배우고 흡수하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민지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했고 그녀를 자신의 비즈니스 세계로 이끌었다. 민지는 강서연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의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강서연은 민지의 총명함과 재능,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맹목적인 열정에 만족했다. 그녀는 민지를 단순한 비서가 아닌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려 했다. 그녀는 민지를 자신의 딸처럼 아꼈고 그녀에게 최고급 교육과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민지는 강서연의 보살핌 속에서 꿈꾸던 삶을 살게 되었다. 화려한 옷,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과거를 벗어던진 듯했다. 그러나 명숙은 딸의 변해가는 모습에 마음 아파했다. 민지는 이제 집에도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가끔씩 오는 전화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말뿐이었다. 명숙은 딸이 성공했음을 알았지만 딸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난해서 딸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며 자책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딸을 향한 그리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지연 코스메틱에서 주최하는 자선 갈라쇼가 열렸다. 민지는 강서연 대표의 곁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상류층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그들의 세계에 녹아든 듯했다. 명숙은 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몰래 갈라쇼 장소로 향했다. 그녀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명숙은 용기를 내어 민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딸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지야, 엄마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많은 상류층 인사들이 자신들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경멸로 물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과거가 자신이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봐 두려웠다. 민지는 엄마를 외면했다. 그녀는 마치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강서연 대표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명숙은 딸의 차가운 태도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굳어선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딸에게서 받은 상처는 그 어떤 비난보다도 쓰라렸다. 며칠 후
민지는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저는 강서연 대표님을 저의 정신적인 어머니이자 인생의 멘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모든 것을 배우고 대표님처럼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 발언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민지는 강서연 대표의 수제자이자 정신적인 딸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삶을 위해 친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길을 택했다. 강서연은 민지의 이러한 발언에 만족했다. 그녀는 민지의 열정과 재능 그리고 자신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지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찍었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다. 그녀는 민지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강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민지가 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언뜻 비치던 어떤 계산적인 빛. 강서연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열정이 아님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각을 애써 외면했다. 자신의 딸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민지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었다. 그녀는 민지의 순수함을 믿고 싶었다. 명숙은 민지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보고 절규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밤마다 울부짖었고 민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민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민지는 자신이 꿈꾸던 화려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녀의 뒤에는 상처받은 친어머니의 눈물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김민지의 삶은 꿈결 같았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명품 디자이너의 옷들로 가득 찬 옷장, 그리고 그녀를 위해 준비된 전용 차량까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강서연 대표가 선물한 이 모든 것을 만끽하며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자신이 마침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가득했다. 강서연 대표는 민지를 자신의 정신적인 딸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녀는 민지를 자신의 모든 비즈니스 미팅과 사교 행사에 동반했다. 민지는 강서연의 옆에서 상류층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탁월한 언변은 모두를 사로잡았고 그녀는 순식간에 사교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언론은 그녀를 강서연 대표의 숨겨진 보석기라 칭하며 대서특필했다. 민지는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만함이 서서히 자라났다. 강서연은 민지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패션과 코스메틱 산업의 모든 것을 가르쳤고 민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강서연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강서연은 민지의 재능과 열정에 깊이 만족했다. 그녀는 민지를 자신의 자랑스러운 후계자로 생각했다. 민지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고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공허함을 민지를 통해 채우고 싶었다. 그러나 강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민지의 완벽함 속에서 그녀는 어떤 차가움과 계산적인 면모를 언뜻 느꼈다. 민지는 사회공헌 활동이나 자선 행사에 참여할 때도 완벽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공감이나 연민 대신 어떤 역할에
충실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강서연은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감지했지만 애써 외면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혹은 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강서연은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물었다. 민지 양, 혹시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나, 요즘 연락은 자주 하는지. 그녀는 민지의 대답에서 어떤 진심을 찾으려 했다. 민지는 능숙하게 대답을 회피했다. 아,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제가 워낙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강소연은 민지의 눈빛에서 어떤 숨겨진 진실을 읽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지는 친어머니 이명숙과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녀는 휴대전화의 번호를 바꾸고 명숙이 살던 아파트의 연락처도 지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엄마의 존재는 자신의 화려한 삶을 위협하는 오점에 불과했다. 그녀는 매달 명숙의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했고 그것으로 모든 인연이 끊어졌다고 믿었다. 명숙은 딸의 차가운 태도에 절망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수없이 전화하고 편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강서연은 민지의 과거를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은밀하게 지시했다. 김 비서, 김민지 씨의 모든 과거를 조사해. 그녀가 고아원에 들어간 경위, 부모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녀가 자란 모든 환경까지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마. 그녀는 민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이질감의 원인을 파헤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비서실장의 조사는 난항을 겪었다. 김민지의 과거는 너무나 평범했고 특별한 점은 없었다. 그녀가 고아원에 들어간 것은 부모님의 사망 때문이었고 그녀는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강서연의 지시를 따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다. 김민지의 출생 기록과 그녀가 고아원에 들어온 시기 사이에서 미묘한 시간적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그녀의 부모님이 사망했다는 화재 사고 기록이 너무나 간략하고 명확한 원인 분석이 없다는 것을 강서연은 비서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온몸을 떨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20년 전의 끔찍한 비극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딸 김수민이 사라졌던 그날의 화재 사고, 그리고 그때 발견된 신원미상 유아의 시신. 그녀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그 20년 전 화재 사고 기록과 김민지의 출생 기록을 다시 한번 대조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어떤 맹렬한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타올랐다. 민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강서연 대표의 신뢰를 얻었고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엄마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가난한 김민지가 아닌 화려한 강서연 대표의 딸 김민지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성공과 탐욕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녀가 버린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어머니의 존재가 사실은 그녀에게
가장 잔혹한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김민지의 삶은 강서연 대표의 곁에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명숙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엄마의 전화를 무시했고 엄마의 메시지를 차단했다. 명숙이 낡은 몸을 이끌고 그녀의 새로운 직장인 샤인그룹 본사 앞까지 찾아왔을 때도 민지는 모르는 척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 이명숙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다. 자신의 화려한 삶을 오염시키는 가난한 과거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삶을 위해 친어머니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명숙은 딸의 차가운 외면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민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자신이 가난해서 딸에게 짐이 된다고 자책했다. 그녀는 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은 흑백으로 변한 듯했다. 강서연 대표는 민지의 완벽한 모습 속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지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사교계에서는 완벽한 매너로 모두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서 가끔씩 비치던 어떤 냉철함과 타인에 대한 미묘한 경멸은 강서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특히 민지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보여주던 애매모호한 태도는 강서연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녀의 예리한 사업 본능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서연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은밀하게 지시했다. 김비서, 김민지 양의 모든 과거를 조사해 그녀가 고아원에 들어간 경위, 부모님에 대한 기록, 그녀가 자란 모든 환경까지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마. 강서연은 민지에게 흠집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민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의 불안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고 싶었다. 비서실장의 조사는 난항을 겪었다. 민지의 과거는 평범했고 특별한 점은 없었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강서연의 지시를 따라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김민지의 생모 이명숙의 과거 기록이었다. 이명숙은 20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화재 사고로 모든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남았다. 그녀는 그 사고로 큰 화상을 입었고 모든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그 화재가 났던 마을, 그곳은 강서연 대표의 친동생 강지연이 가족과 함께 살던 바로 그 마을이었다. 강서연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20년 전 그녀에게는 끔찍한 기억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하나뿐인 여동생 강지연과 그녀의 가족이 화재로 모두 사망했다는 비보를 들었던 그날, 그녀는 그 충격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김 비서실장은 강지연의 친동생 강지연과 이명숙이 자매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강지연의 친동생이 사망한 후 강지연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을 질투하여 가족 관계를 숨기고 이명숙의 존재를 은폐했던 것이다. 즉, 이명숙은 강서연의 친동생이었고 김민지는 강서연의 친족하였다. 강서연은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 자신의 혈육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니.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절규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그동안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행위들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자신의 친조카를 하녀처럼 부렸고 그녀의 친어머니를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딸의 손에 의해 버림받도록 방관했다니 그녀는 스스로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후회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강서연은 명숙에게 달려갔다. 낡고 허름한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앉아있는 명숙을 발견했다. 명숙은 세월의 무게에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순수했다. 강서연은 무릎을 꿇고 명숙의 손을 잡았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너를 찾지 못하고 내 딸을, 내 조카를. 강서연은 흐느꼈다. 명숙은 강서연의 눈물을 보고 놀랐지만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기억을 잃은 명숙에게 강서연은 그저 낯선 사람이었다. 강서연은 명숙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속죄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고통이 자리 잡았다. 바로 김민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친조카가 자신의 친어머니를 버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혈육을 찾아온 이모를 기만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의 탐욕과 거짓말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강서연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하고 그녀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강서연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김 비서, 퀸즈 그룹 내에서 이모와 관련된 모든 비리를 파헤쳐 그리고 그녀의 딸 김민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해.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그녀의 딸을 고통 속으로 내몬 자들을 심판할 복수의 화신이었다. 김민지는 여전히 자신의 새로운 삶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서연 대표의 곁에서 승승장구했고 그녀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엄마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버린 과거가, 그리고 자신이 기만한 이모의 존재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어머니의 품이 사실은 그녀에게 가장 잔혹한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눈앞에 드리워진 밝은 미래는 사실은 파멸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강지연 대표의 마음속은 죄책감과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 김수민이 눈앞에 있는데도 지난 20년 동안 그녀에게 가했던 모든 학대와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내 딸에게 이런 짓을. 그녀는 이지수, 아니 김수민에게 다가가 필사적으로 용서를 빌고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해주려 애썼다. 그녀는 최고급 옷을 선물하고 최고급 음식들을 내놓으며 그녀가 누려야 했을 모든 것을 해주려 했다. 그러나 수민의 눈빛은 차갑고 그녀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고은채입니다. 당신의 하녀였던. 수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거부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지연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십 년간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그녀에게 깊은 불신을 남겼고 강지연의 갑작스러운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벽이 존재했다. 그녀는 강지연의 품을 피했고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다. 강지연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자신의 딸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은 그 어떤 사업의 실패보다도 쓰라렸다. 한편 한소라는 수민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지연의 유일한 딸이자 후계자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수민의 등장으로 그녀의 모든 세계가 위협받는 듯 했다.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과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수민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의 딸이라고 웃기지도 않아. 너 같은 하녀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볼 생각은 하지마. 소라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소라는 수민을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밀하게 수민의 물건들을 망가뜨리거나 숨겼고 집안 하인들에게 수민을 따돌리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수민을 하녀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어 했다. 소라는 강지연과 수민 사이를 이간질하려 애썼고 수민의 과거를 들춰내 비난했다. 어머니, 저런 애는 그냥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던 애예요.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강지연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김성우 KM 수용 H는 강지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형수 강지연이 20년 전 화재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치고 있으며 자신의 비리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악몽이 다시 그의 목을 옥죄는 듯했다. 그는 강지연을 멈춰 세워야 했다. 김성우는 먼저 강지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는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강지연이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망상에 사로잡혀 과거 사건을 들쑤시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또한 강지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해외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려 투자를 무산시키려 했다. 그의 목표는 강지연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고 그녀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강지연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날아드는 공격에 맞서야 했다. 딸 수민의 차가운 거부감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고 김성호의 비열한 음모는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딸에 대한 사랑과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김성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전략을 지시했다. 수민은 강지연과 김성호의 치열한 싸움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강지연을 향한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과거의 진실을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연의 눈빛에서 어떤 모성애를 읽었고 그녀의 단호한 행동에서 정의를 향한 의지를 보았다. 수민의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함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고은채라는 이름의 하녀가 아니었다. 소라는 수민의 변화를 감지했다. 수민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굳건함이 있었다. 소라는 수민이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수민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즉 어린 시절 그녀가 고원에서부터 간직해왔던 낡은 인형을 훔쳐 파괴하려 했다. 그것은 수민에게 남은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소라는 그것을 통해 수민의 마음을 완전히 부수려 했다. 그러나 소라의 계획은 실패했다.
은채는 소라의 행동을 미리 감지하고 인형을 안전한 곳으로 숨겼다. 그녀의 눈빛에는 솔에 대한 어떤 경멸과 함께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라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분노했고 더욱 초조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지연은 수민의 차가운 거부감에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딸에게 말로 하는 사과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정한 용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민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성호를 심판대에 세우고 수민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민의 상처는 깊었지만 강지연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 딸의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정의를 향한 맹렬한 의지가 함께 타올랐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연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지연 코스메틱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쇼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서울의 랜드마크 호텔 그랜드 볼룸은 업계 주요 인사들, 국내외 언론인들, 그리고 셀럽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지연 코스메틱의 빛나는 역사와 미래 비전이 감각적인 영상으로 펼쳐졌다. 모두가 성공과 권력, 그리고 아름다움이 한데 어우러진 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김성호 이사의 스피치였다. 그는 강지연 대표의 시동생이자 그룹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최근 강지연 대표의 건강 이상설과 가정 내 불화설을 암암리에 흘리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다. 김성호는 연단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한소라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갈등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지연 코스메틱은 지난 30년간 강지연 대표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더욱 젊고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성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지연 대표를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바로 그때였다. 연단 뒤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연 대표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단숨에 압도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자태는 우아하고 품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뒤를 김 비서실장이 따랐고 그녀의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단정하고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지연 대표의 눈빛처럼 깊고 강렬했다. 바로 고은채였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메이드복을 입은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셀럽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김성호와 한소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들은 강지연 대표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고은채의 존재에 경악했다. 저 하녀가 왜 여기에?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강지연은 김성호의 스피치를 중단시키고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듯한 위엄을 담고 있었다. 그가 연단에 서자 김성호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강지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확성기 소리보다 강력하게 공간을 울렸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귀빈들이 모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김성호를 스치듯 지나쳤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숨겨왔던 저의 개인적인 진실, 그리고 지연 코스메틱의 가장 아픈 과거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 저의 하나뿐인 딸 김수미는 비극적인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주들과 언론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강지연 대표의 비극적인 과거를 알고 있었다. 강지연은 옆에 서 있던 고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러나 저의 딸 수민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다시 설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경악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김성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그는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한소라는 경악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매일 밤 괴롭히던 그 하녀가 사실은 강지연의 친딸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존재였다니. 강지연은 고은채를 앞으로 내세웠다.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저의 딸 김수민입니다. 수민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모든 이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왼쪽 어깨 안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화상 흉터가 과거의 비극적인 진실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 흉터는 20년 전 강지연의 딸 김수민의 몸에 있던 선천성 붉은 반점과 정확히 같은 위치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충격이었다. 주주들과 언론인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이 거대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번들거렸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진 재벌 총수의 딸. 그녀가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저의 딸 수민이가 20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사라져야 했던 이유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 것입니다. 강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시선은 김성호에게로 향했다. 김성호는 몸을 떨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강지연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20년 전 화재 사건의 재조사 결과와 김성호가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이후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모든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불법적인 금융거래 내역, 위조된 서류, 사라진 증인들에 대한 협박 기록, 그리고 김성호가 김도현의 딸이 사망했다고 조작했던 모든 증거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김성호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저질렀던 모든 추악한 행위들이 만천에 드러났다. 김성호 이사, 당신은 저의 딸을 납치하여 고아원에 버렸고 저의 고통을 이용해 지연 코스메틱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을 배신했고 당신의 탐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마저 짓밟았습니다. 강지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분노는 냉철한 이성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김성호는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는 가짜야.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그는 연단으로 달려들어 스크린을 부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그의 발버둥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그가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날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소라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괴롭혔던 하녀가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의 친딸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존재였다니. 그녀의 오만함과 질투심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강지연은 김성호의 발악을 무시했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언론을 향해 말했다. 오늘부로 김성호 이사는 지연 코스메틱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언론인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갈라쇼는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김성호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화려했던 삶은 그렇게 한순간에 파멸로 치달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다. 강지연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수민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손은 굳건히 맞잡혔고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20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김성호 이사가 끌려나간 후 지연 코스메틱의 창립 30주년 기념 갈라쇼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는 그를 맹렬히 집어삼켰고 그의 이름은 한순간에 파렴치한 비리 경영자로 낙인 찍혔다. 법적 절차는 가차 없었다. 김성호는 살인미수, 사기, 배임, 횡령 등 20년 전 화재 사건과 그 이후의 모든 비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의 몰락은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나약한 하녀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소라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던 하녀 고은채가 사실은 지연 코스메틱의 진정한 상속녀 김수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녀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고 그녀를 둘러쌌던 친구들과 지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녀는 강지연 대표의 저택에서 쫓겨났고 자신이 과거 은채에게 했던 모든 학대가 비수처럼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오만한 재벌 2세의 대명사가 되었다. 소라는 자신을 파멸로 이끈 오만함과 질투심에 몸부림치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연 코스메틱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지만 강지연 대표의 위기관리 능력은 빛을 발했다. 그녀는 즉시 언론에 나서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업의 재건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의 딸 수민이와 제가 겪었던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연 코스메틱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단호한 리더십은 흔들리던 주주들과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는 데 성공했다. 그룹 내에서는 김성호의 잔재 세력들이 숙청되었고
김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내부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연 코스메틱은 아픔을 딛고 더욱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김수민 고은채에게는 길고도 힘든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트라우마, 특히 화재의 기억과 가족에 대한 혼란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강지연은 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녀는 수민에게 최고의 심리치료사를 붙여주고 그녀가 아픔을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수민의 손을 잡고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그녀에게 어릴 적 수민이 좋아했던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강지연은 수민이 어릴 적 즐겨 찾던 공원과 놀이동산을 함께 방문했고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주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수민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 속에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시장에서의 소박했던 자신의 삶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고 그 속에서 배운 인간적인 가치와 끈기를 나눴다. 강지연은 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놓쳤던 20년의 삶을 이해했고 물질적인 풍요가 줄 수 없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배웠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맺어진 끈끈한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수민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즉 지연 코스메틱의 딸 김수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녀는 시장 생선 장수 고은채였던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사랑했고 그곳에서 얻은 경험과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자신을 길러준 양부모님을 찾아가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전했다. 그녀는 여전히 시장을 찾아가 양부모님의 가게를 돕곤 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그녀의 눈빛은 겸손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두 개의 삶을 살아왔고 이제 그 두 삶은 그녀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어느 날 수민은 강지연에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어머니, 지연 코스메틱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강지연은 딸의 결정에 감격했다. 그녀는 수민에게 지연 코스메틱의 사회공헌 사업 부문을 맡겼다. 수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여성기업가 지원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지연 코스메틱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강지연은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단순히 자신의 후계자가 아닌 자신보다 더 위대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서히 그룹의 경영권을 수민에게 이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오랜 상처는 치유되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흐르고 김수민은 지연 코스메틱을 이끄는 젊고 유능한 CEO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시장을 찾았고 낡은 양부모님의 가게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강지연과 김수민은 20년 전 화재가 났던 옛 저택 부지를 찾았다.
그곳은 이제 평화로운 작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무성한 나무들과 작은 연못,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강지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회한 대신 깊은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다. 수미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강렬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다. 20년 전의 비극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희엔되었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